안녕하십니까. 다운교육에서 영어 수업 맡고 있는 윤은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저는 작년에 수능 만점, 수능 수석했던 외대부고 학생을 제가 배출했고요. 제 수업을 옛날에 외대부고에서 수업했을 때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희문하고 그다음에 경교고 이런 학교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께 남자 선임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머님들께 얘기 드리면서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수업의 모토는 관리에 관리를 더한 영어 요거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요거는 제가 두 번째 섹션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등 영어의 키. 요 부분이 우리 아이들 이제 1등 5등급제로 했을 때 1등급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회 때 대부분 이제 나가면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소개팅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43인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근데 이쪽 동네 여자 선생님이랑 제가 소개팅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드니까 네. 수업 어떻게 가르치니? 시험 어떻게 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예, 맞습니다.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문법 부분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문법을 가르칠 때 대부분 뭘로 내냐? 수업을 듣고서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내냐? 얘기했더니 대부분 문법보다는 문법은 서술형에다 녹여서 내고 거의 어휘를 거의 다 바꿔서 또는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시켜갖고 바꿔서 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선행이뿐만 아니라 요 동네 또 서초 그 다음에 송파까지도 다 문장이 다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복화 부분인데 일단 기본 어휘도 많이 알긴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예비 고1 때 단어 형성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어휘 변형 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 부분이 있죠.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의어보다는 동의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 글자 비슷비슷한 거 있죠. adapt, adopt, adapt 뭐 이런 식으로였고 그 부분들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휘는 제가 어머니들께 강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복학행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는데 2016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펼쳐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어휘 변형이 굉장히 좀 심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 아이들 공부를 좀 시키셔야 되냐? 고3 수능 부분까지는 시켜주셔야 돼요. 솔직히 토플이나 너무 쓸데리 없는 단어 이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3 수능의 기본적인 단어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학교들에서 대치동 학교들에서 단어책을 쓰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자 학교는 숙명, 남자 학교는 단대부고만 썼었는데 올해 경기고가 원래 시험이 되게 쉬운 학교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시험이 좀 약간 바뀌었거든요. 단어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희문고도 아이들이 작년에 입결이 좀 안 좋았어요. 원래 그 전년까지는 희문이 국어가 쉬우면 입결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솔직히 단대부고 애들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희문에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고2 애들이 올해 좀 잘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단어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어휘급 블랙이라는 책을 썼고요. 숙명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는 그냥 기본책을 쓰지만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예자면 워드마스터 하이퍼 2000 요 정도 수준으로 우리 아이들 공부를 시킵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가 수능에 나온다? 그거는 아닙니다. 준비는 시켜셔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인데요. 어머니들께서 생각보다 지금 문법을 좀 많이 시키셔야 된다. 맞습니다. 여름방학 때도 시키셨고 어릴 때도 시키셨고. 근데 우리 아이들 문제가 뭐냐면 기본 정리가 좀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도 역시 죄송합니다. 자, 어머니께 이제 제가 설명회 때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 10월 달하고 11월 달 요때 어머님들 수업 듣기 전에 꼭 정리하셔야 될 파트 수동태 그 다음에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파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꼭 하셔야 될 거는 시제하고 태 파트 요걸 조금 공부를 꼭 시키셔야 돼요. 요 부분 중에 그 다음에 분사구문 그 다음에 관계사 요 정도까지는 꼭 다시 한번 노트에다가 아이가 제목만 보고 쭉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월에서 아이들이 대부분 11월에 이제 둘째 주 요쯤 개강을 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 듣기 전까지 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려주셔야 된다. 꼭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이론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풀이는 맨날 틀립니다. 자, 여자 학교 중에 이제 숙명여고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콘서트 하면 어머니들께 이제 각 학교별로 설명을 좀 다 드리긴 할 거예요. 이번에 숙명여고 문법 10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모두 고르쇼 이런 파트로 굉장히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솔직히 숙명 빼고는 문법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학교는 없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문풀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근데 문풀을 할 때 대부분 어머니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 책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그냥 심내림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답만 딱딱딱 치고 넘어가거든요. 문법은 그렇게 디테일하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문장을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 뭐고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서 왜 틀렸는지를 꼭 오답으로 정리를 시키셔야 돼요. 대부분 저도 이제 아이들 과제하는 거 보면 속이 터집니다. 아이들한테 대부분 이것 좀 묶어오고 잘라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시즌 2 들어가면서 과제의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문장 묶고 자르는 거 그걸 따로 거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왜 틀렸는지 이렇게 시켜주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법이 중요한 건 라이팅 때문에 그렇긴 되는데 요즘에 라이팅 파트가 아시겠지만 문장에서 두 부분을 뚫어서 주제를 쓰고 두 부분을 뚫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형 변화시켜서 찾아 쓰시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 서술형이 1학년 되면 70%로 올라갈 텐데 이런 문제 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전까지는 해석을 주고 이 해석을 영작하는 부분으로만 시험에 출제가 됐다면 이제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유형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올 거다 저는 생각을 했냐면 송파 지역을 보시면 되는데 이 송파 지역이 거의 대치 지역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송파 지역의 서술형 문제, 예전 잠신고라든지 영동일고 같은 학교의 문제 서술형이 다 이걸로 출제됐습니다. 7문제다. 대치하고 좀 차이점은 대치 같은 경우는 어휘를 여기서 찾아서 어형 변화만 시켰지만 송파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동의어 부분으로 해서 앞에 알파벳 이런 걸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글자가 좀 다르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복하하고 리딩하고 그 다음에 그래머까지 한 번에 다 토탈로 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복화도 하고 그래머도 정리를 하겠지만 요 리딩, 요 파트로 같이 연결을 시킬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해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해력이 뭐가 부족하냐?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대부분 얘기하면 고1, 고2까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고3 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애들한테 해석을 시켰는데 답은 내긴 내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 이거 어떻게 해서 답 나왔어?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래서 이런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문장을 이걸 써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뭘로 얘기하냐면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주제를 못 찾아요. 제가 왜 이걸 얘기 드리냐면 이 주제 문제가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약한 빈칸 문제. 그리고 요즘에 이번 10월 달에도 최근에 시험을 봤지만 아이들이 21번에서 24번에서 평균적으로 좀 못하는 친구들 요 정도 친구들이 2개 정도 틀리거든요. 주제를 정확하게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내신 수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신에서 아까 요런 문제 유형들이 우리 아이들 고1 때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요 문제를 잡을 때 결국에는 아이가 정확하게 주제를 알아야지 이 부분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우리 아이가 조금 문해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머니께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집에 가셔서 아이들 문제 많이 풀리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일단 21번 문제 우리 아이가 어머님이 보시기에 고3 수준이 된다. 그러면 올해 고3 9월달 좀 쉽게 나오긴 했습니다. 평가원 21번 그 다음에 31번 그 다음에 30번 문제 이렇게 세 가지만 풀리시면 돼요. 21번은 함축의미 그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는 어휘 추론 문제, 어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뭘 보는 거냐면 정독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1번 같은 경우는 단어 한 개짜리긴 한데 전체 주제와 소재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를 풀린 다음에 어머니께서 21번과 30번, 3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는 주제가 뭔데를 얘기해 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지 읽어보시면 이거는 찾기 쉽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공부가 좀 잘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비고일 때 이제 녹여서 예비고일 반에 녹여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좀 설명의 순서를 좀 바꿨는데 제 강점이 뭘까? 어머니에게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자기 관리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대부분 관리가 강하다라고 하면 대부분 선생님들 보면 조교한테 질문 질의응답 시키고 자기네 애들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리일까요? 그 부분도 관리가 관리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수학하고 영어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 선생님들도 많이 풀려주시지만 조교 선생님들 문제 진짜 잘 풀어요. 솔직히 선생님들보다 더 기발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제가 클리닉을 해보니까 조교들이 그만큼 못 쫓아와요. 특히 문법 부분은 강남기출, 솔직히 수능기출은 좀 쉬운데 강남기출 문제를 풀면 디테일한 부분 애들 조교 선생님들한테 그냥 문제집 딱 던져주고 보면 애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틀리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법은 제가 설명을 다 하거든요. 저는 어머님들께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합니다. 제가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제 자기 관리 많이 하신다고 하죠. 네, 저는 자기 관리를 학생들로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 살찐 거에서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네, 아이들한테 열심히 지금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클리닉 부분 같은 경우는 예약제 클리닉입니다. 1시간에 딱 몇 명만 봤냐면 7명, 6명에서 7명만 봤거든요. 그리고 전 학생들에 대해서 클리닉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표지 보셨을 때 애들이 좀 많았죠. 이번에 제가 복학행위 애들이 수업이 좀 많았습니다. 90명 정도 들어왔는데 전 학생 클리닉 다 진행했습니다. 어떤 대형 수업 같은 경우는 몇 점 이상은 클리닉하고 몇 점 이상은 클리닉 안 합니다. 어머님 돈을 그렇게 쓰셨는데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는 전 학생들 잡아서 솔직히 제가 클리닉 일정까지 보내드렸는데 만약에 안 보내주신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만큼 노력을 했지만 그런데 일단 예약제 클리닉에서 1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제가 한 20분 정도씩 터치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 조교 선생님들도 7명당 1명씩 저희가 붙여주거든요. 이번 복학행 같은 경우 90명에서 현장 조교가 5명이었고 그 다음에 질문 조교 12명이었습니다. 전체 17명 들어갔거든요. 저는 아끼지 않습니다. 흑백요리사인가? 그거 많이 보이시죠 요즘에? 네, 저도 음식 블로그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일단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써야지 좀 맛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1 맞춤 클리닉, 제가 직접 아이들 클리닉을 진행한다. 이 부분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해야지 완전하게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어머님들께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못하는 친구는 못하는 친구만큼, 잘하는 친구는 잘하는 친구만큼의 니즈가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을 1:1로 맞춤으로 얘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 끌고 오거든요. 이 뒤에 보시면 등치가 크죠? 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머니들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업 끝나고 클리닉이 안 된다. 그럼 일정을 싹 뿌려드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선택을 해서 보내주시면 클리닉 무조건 진행을 할 겁니다. 예자면 내신 지금 이제 11월서부터 12월까지는 제가 수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머니들께 이제 클리닉 일정을 좀 많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밤 10시 이후에는 수학 이 클리닉 거의 안 하거든요. 저는 12시까지 클리닉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클리닉이 진행한다. 이걸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리닉실이 있는 선생님, 없는 선생님이 이제 대치동에서 좀 갈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되면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클리닉실을 내주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게 클리닉실이 요거 정도 크게 클리닉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한 30명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낮에 시간이 빌 때는 아이들한테 와서 스터디 카페처럼 공부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녁 같은 경우 저희가 클리닉 하면서 아이들 1:1로 돌아다니면서 클리닉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찬학원 반대편 지금 연세 메이저 내과 의원 바로 옆에 꽃집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완벽하게 다 진행했고요. 저희가 3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고서 저희 100분율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로 관리를 아이들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공지 내용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어머니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만점 정규반 기본하고 심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심화 실전 이렇게 두 반이 있습니다. 복학행은 저희가 1월 달에 개강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부분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같은 부분은 날짜 강의 시간 같은 경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심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반 테스트 무조건 보고 있습니다. 입반 테스트 제가 디스콜 보니까 어머니께서 웬만하면 다 통과시켜줘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네, 그거는 아닙니다. 솔직히 독해를 보고서 제가 붙을지 말지를 그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대부분 아이들이 어휘 부분 같은 경우는 3주면 좀 익숙해집니다. 문법도 어차피 지식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독해 부분이 저희가 기본 반도 수능 기출로 풀어요. 수능 기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2 11월 달 같은 경우에 90점 이상은 나와야지. 고2 모의고사에서 1등급은 나와야지 우리 아이들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제 수업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테이블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미니 테스트를 봅니다. 저희가 1주 때만 1주 때만 저희가 이제 2시부터 5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2주 때부터는 10분 정도 땡겨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고 시간 로스가 나죠. 그래서 저희가 미니 테스트 10문제를 15분 동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복화라고 해서 이건 이제 복화킹에서 갖고 올 겁니다. 그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10개를 선정해서 제가 파생을 쫙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선생님들 수업하고 좀 차이점입니다. 대부분 단어장만 띡 던져주거든요. 그리고 단어 뜻만 써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 부분은 수능에서 나올 거야, 이거는 내신에서 나온 거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단어 대략 한 50개 정도 파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 부분, 기본반 같은 경우는 문법이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 그 브로셔에 이제 타임테이블을 다 집어넣었는데 기본 설명을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좀 풀긴 합니다. 근데 기출 문제는 언제 많이 푸냐? 클리닉 시간 때 많이 풉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양이 좀 많은데 양을 이번에 좀 줄였어요. 줄이고 부족한 친구는 클리닉 시간 때 더 줄 거고 대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문장 묶고 자르고 이렇게 연습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서술형 기출이겠죠.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보니까 4파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씩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하면 아이들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요 과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틀 전에 보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구글 폼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지금 여러 회사들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미리 받아서 정답률, 오답률 높은 것들만 저희가 이 수능 독해에서 풀어줄 거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아이들이 딱 1시간 딱 수업 지나면 어머니들 표정 드립니다. 언제 끝나? 이렇게 표정이 되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심화 실전 오전반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모의고사 부분, 고3이 고3 모의고사 풀었을 때 1등급 정도 나와야 됩니다. 저희 수업이 고3께 좀 많이 어렵거든요. 솔직히 심화 실전 이 부분이 제가 장담하고 대치동에는 모든 예비 골반 중에서 제일 어려울 겁니다. 네.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많은 양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좋은 양으로. 그래서 미니 테스트는 똑같습니다. 이건 고3 모의고사 저희가 실전으로 해서 7문제 15분 동안 볼 거고요. 고3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투여를 해야 됩니다. 자, 프리뷰도 아까 똑같습니다. 문법 부분은요. 요 부분 같은 경우 지금 핵심만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기출풀이, 문제풀이 위주로 좀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기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문제씩 나갈 겁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수능 독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 부분이라든지, 제가 지금 모의고사 출제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검수하고 있는데, 거기 부분에서 고3들이 풀었을 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이 부분들로 저희가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수업 이후에 클리닉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테스트 1대1 클리닉, 이 부분 같이 진행을 할 것이다.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 부분은요, 제가 앞에 부분에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화, 그래머, 리딩 파트로 저희가 정리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복화킹 부분은 간단히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날 4회로 저희가 진행이 될 거고요. 끝나고 나서 심화 독해 특강으로 3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 달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표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다운하고 미탐에서만 예비고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 심화 실전이 될 거고요. 2주차서부터 저희가 9시 45분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 요 부분도 2주차서부터 1시 50분서부터 해서 5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 어머님께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제 번호고요, 어머님. 원래는 제가 공차를 적었는데, 자,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공차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저는 쓰는 편이거든요. 공차 제가 재작년서부터 지금까지 9,000잔 샀더라고요. 네. 어머니들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너 왜 공차를 사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이들이 좀 먹고 나면 좀 상태가 좋아지거든요. 저는 네, 맞습니다. 어머니 아까 브로셔 보셨죠? 네, 이게 저의 2년 전 모습입니다. 네, 2년 전 모습. 이게 막 너무 많이 불었죠. 네, 근데 이게 그럴 수뿐이 없는 게
클리닉을 제가 밤새 늦게까지 하거든요. 대부분 학원 선생님들 보면 이제 식사를 제대로 못 합니다. 이게 저희 이제 끝나고 나서 1시 이후에 하니까 이렇게 막 풀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자기 관리한다 오늘 늦게 얘기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깔끔하게 여기다 정리를 했습니다. 한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어머니 여기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공차를 드릴 수는 없고 제가 23일 하고 29일, 23일에는 미탐에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29일은 다원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개별 콘서트가 있는데 그 콘서트가 뭐냐? 학교별로 힘은 어떻습니다. 어디는 어떻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자식을 못 낳았지만 딸이 있으면 어디 학교를 보내겠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남자애가 있으면 어디를 보내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어머니들께 설명을 드리거든요. 대부분 참석률이 굉장히 좋으세요,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되게 만족하시고 가셔서 오시면 되게 좋은 결과. 제가 학교 시험지들까지 지금 되게 이쁘게 잘 모아놨거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